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고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파이썬 웹 중에서 장고를 선택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프로젝트 팀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아직 이제 장고가 대형 시스템이나 보편적이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분석적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이썬 웹의 장고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 프레임워크 기본 요소를 제가 만들고요. 사이트를 만들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기준 정보, 그리고 업무 관리, 그리고 데이터 통합, 외부 데이터 분석 코드, 이 흐름이면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내부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에서 이제는 외부 데이터를 수렴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어떤 예측 분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죠. 이 장고 프레임워크의 강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분석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인데, 거래처 관리, 제품 관리, 그리고 업무에는 판매 관리 등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는 업로드가 있죠. 그래서 엑셀 업로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는 환율 크롤링이죠. 스크래핑도 있고, 분석은 이제 매출, 여기서는 판매가 일어나면 매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원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코드는 통합 코드. 이 부분은 코드가 굉장히 자잘하기 때문에 모아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6개의 단계 외에 사용자 관리라든지, 그리고 세션 관리, 그리고 지금 장고만의 특성인데요. MVT 모델이 우리가 했죠. 모델, 뷰, 템플릿이고요. 자바의 스프링이나 JSP로 할 때는 MVC 모델이죠. 모델 뷰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이 MVC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MVT를 뒤집으면 TVM이죠. 그래서 T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View는 장고에서는 이제 로직을 담당하죠. View. 그리고 M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쪽인데, 장고의 경우는 ORM 모델로부터 뒷단에 있는 어떤 SQLite라든지 마리아DB 또는 PostgreSQL 또는 MongoDB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 화면까지 만들어 볼 겁니다. 통합 코드를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가 이제 업로드, 세션 관리,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MVT, TVM, 사용자 관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를 넘어서서 전체 개발의 표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개발 표준은 약간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설계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중요한 건 먼저 이렇게 제가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우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목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수위를 조정하게 되고요. 디테일하고 안정적이고 확장적인 걸 잡아야죠. 중요도 위주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웹 개발 입문이 아니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 KR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광운대학교 CF로 들어가면 딴 쪽도 같이 뜹니다. 사실은 데이터 랩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장고 프레임워크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제가 이러면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처음부터 찍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 드린 것은 차근차근 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가상환경을 띄웁니다. 이것은 파이참도 아나콘다 어디든 가상환경만 만들어집니다.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만들었으니까 가상환경은 설치했고요. 이렇게 액티베이트 합니다. 그리고 뒤에 D가 아니죠.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장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죠. config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점을 찍으면 루트 디렉토리에 그 프로젝트 파일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드리면 config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타트 프로젝트 config를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졌죠. 좀 전에 이제 장고 어드밴스로 들어갔었고요. 제가 장고 프레임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보시면 매니지 PI가 여기 생겼죠. 만약에 점을 안 찍으면 매니지 PI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루트에 만들기 위해서 매니지 PI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파이썬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 PI를 치고요. 스타트 앱 우리 이제 기본 이제 처음에 만들 것이 제가 통합 코드를 만들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드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 이렇게 만들면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요. 근데 여기서 파이참으로 저는 이제 편집기를 파이참으로 쓰겠습니다. 함수일 수도 있고 리저브드 워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베이직 코드라 제가 바꿨고요. 베이직 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만약 점을 안 찍었으면 이 베이직 코드가 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폴더를 사실은 이 파이참에서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좀 전에 그 명령을 다 실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여기 있네요. 지금 장고 프레임을 만들었죠. 열면 자, 만들어졌고요. config 아래 보시면 세팅스 파일가 있고요. 베이직 코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스 파일에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좀 따라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코멘트니까 의미 없죠. 어지러우니까. 그리고 베이스 dir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뭘 추가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베이직 코드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이제 베이직 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베이직 코드 이렇게 됐고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할 것들은 이제 몇 가지를 더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우선은 여기까지 하면 오늘은 목표 달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 스파이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요 URL 스파이를 정의하면 이제는 이제 이 베이직 코드에 URL 파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패스에서 우리는 include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되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include를 쓰죠. include를 써서 이렇게 만들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베이직 코드에 있는
urls를 참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urls가 이 안에 없으니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urls가 바로 뭘 가리키냐면 이 베이직 코드 url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이직 코드 url에 오면 이거 제가 일단 닫겠습니다. 이제는 됐으니까 닫았고요. 베이직 코드 url에서는 우리가 이제 홈 초화면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직 코드 url에서 이제 지금부터 MVT가 적용이 됩니다. 모델, 뷰, 템플릿인데 일단은 홈 하면은 모델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안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델은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뷰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뷰를 만들면 되는데 뷰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초화면이 이제 이렇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일단은 url에서 루트를 가리키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views가 뭘 가리킵니까? 빨갛죠? 이것은 바로 이 방에 있는 이 urls가 있죠. 이 방에 있는 views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면 여기에서 보여준 이 views가 어디서 옵니까? 요 views의 안에 내용들을 다 이제 읽어오는데 클래스라든지 함수 def가 있죠. 이런 것들 읽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views 안에 있는 home이라는 클래스 혹은 def 함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views 안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이 home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views 안에 이렇게 home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ews 안에 home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request. 사실은 이제 이 웹은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리턴으로 돌려주겠죠. 리스판스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 이렇게 되겠죠. 돌려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렌더를 씁니다. 렌더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템플릿 HTML을 쓰게 되는 거죠. 렌더를 쓰게 되고요. 렌더에는 리퀘스트를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ome.html 이렇게 쓰겠죠.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뭔가 변수를 줄 수 있으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바꿀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이틀을 줍니다. 타이틀 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타이틀이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 주면 딕셔너리죠. 이 형태로 주면 여기에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홈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타이틀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되면 사실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MV를 했죠. M은 없었고 view를 만들었습니다. URL을 연결된 뷰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뷰가 접근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home.html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여기 보면 어렵지 않고 여기 보면 new 디렉토리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요. 그러면 템플릿을
이 폴더로 접근하라라고 이제 어떤 설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세팅스 파일에 있고요. 세팅스 파일을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된 부분이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템플릿을 이 루트 디렉토리하고 이 템플릿을 이제 접목해서 URL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os죠. 이 os에 ps.join이라는 걸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DLL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베이스 DLL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루트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joi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디렉토리 밑에 어디입니까?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DLL 밑에 템플릿이라는 걸 합치면 여기에서 템플릿 파일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뷰로 돌아가 보면 MVG 뷰죠. 뷰 들어가면 home.html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ew 이렇게 해서 m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뜨겠죠? 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파이썬 런 서브를 해보면 여기 이제 시간이 좀 떴네요. 떴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리프레시 하면 이제 이렇게 홈이 바뀝니다. home.html을 접근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이 됐죠. 접근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볼 화면이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같이 만들어 볼 텐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타이틀이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면을 만들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고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이 부분을 바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뷰에서 이 타이틀을 던졌죠. 이것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을 보면 이렇게 찍었죠. 근데 프레임워크 메인보다는 뷰에서 보시면 뷰에서 타이틀을 그냥 메인이라고 찍죠. 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타이틀이 홈으로 와서 이 타이틀에 박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그렇죠. 메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색깔은 파랗죠. 제가 이제 만들어 보여드린 것은 여기 파랗죠. 파란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이제 스팬 태그를 걸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 스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은 컬러 색깔이죠. 샵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프로스름한 예쁜 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띄워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파랗게 되겠죠. 3388 여기 하나 빠졌네요. CC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이제 이 화면이 늘 존재할 때 홈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은 좀 빼고요.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갈 화면이 제가 보여드린 것은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정보 업무관리 요것을 만들어 보면요. 자, div 태그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div 태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회색입니다. 회색이고 아래 위에 어떤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스타일인데요. 스타일은 패딩입니다. 패딩은 이 div 내부에 어떤 여백을 주는 것이고요. 마진은 외부에 여백을 줍니다. 그래서 패딩을 보통 이제 10px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10, 오른쪽에 10, 밑에 10, 왼쪽에 10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두게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두면 상, 우, 아래, 왼쪽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위쪽을 크게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30, 아래쪽을 20 두면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테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샵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아마 28, 28, 28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색상표에서 RGB가 FFFFF는 흰색이고 000000은 블랙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DD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HTML 자체의 설계사상은 밴드위스 관련해서 이제 최소화하는 겁니다. 코드를. 그래서 DDD는 D가 두 개씩 반복됩니다. DDD, DDD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DDD를 같이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실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미미하지만 인터넷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스타일 쉿이라도 6바이트가 3바이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린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div를 닫아주죠. 슬래시 div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카피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군요. 화면에서 카피하면 되는데 제가 기준정보 업무관리 데이터 통합 데이터 통합이란 말은 그동안 굉장히 잘 쓰여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라가셔도 됩니다. 외부 데이터. 이것이 사실은 이제 파이썬이나 이 분석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외부 데이터가 당겨오는 수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죠.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수용해야 됩니다. 특히 B2C 성격,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만나시는 회사는 더 적극적으로 외부를 당겨야죠. 당연히 당겨야 되고 그 기본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div 태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div 태그는 패딩을 이렇게 4개 감쌌는데 약간 일부러 제가 이제 일그러지게 만들었죠.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F5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30, 오른쪽에 10 안 보이지만 아래 20, 왼쪽에 1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 우, 하, 좌 모두 10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 깔끔해졌죠. 위에 10, 밑에 10, 왼쪽 10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패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만들 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제 기준 정보는 거래처 관리, 제품 관리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div를 하나 카피하겠습니다. 우선 div 카피하고요. 왜냐면 이제 div가 있어야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1,
기준 정보 보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모양상에 있어서 제가 이제 버튼을 쓰려고 합니다. 있으면 여기 보면 이거죠. 화면에서 버튼에서 거래처 관리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제가 이제 좀 전에 걸었던 A. 자, 일단 편의상 샵을 두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돼서 여기 동영상으로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두겠지. 우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튼이죠. 버튼도 우리가 거래처 관리를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걸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거래처 관리 여기에 나타나겠죠. 요 비슷하게 기준 정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띄워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겠습니다.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요 사이를 좀 띄울까요? 제가 뭐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를 하이트를 주면 되겠죠. 스타일 20픽셀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좀 떨어졌죠. 이렇게 기준 정보가 사실은 이런 메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요것들이 간격이 일정해야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div 태그와 span 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은 테이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테이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tr 태그를 두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td 태그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메뉴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10%짜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10개가 100% 되겠죠. 그리고 이 테이블은 100%를 걸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진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100% 걸어주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 태그 안에는 이걸 넣어주고요. 두 번째 태그 안에는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면 이제 훌륭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는 어려운 게 없죠. 이렇게 이제 테이블로 위드스가 일정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아직 없죠. 왜냐면 이게 제가 샵을 걸었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향후에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품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리도 역시 하나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 지우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자,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제품 관리 되겠죠. 그럼 여기 눌러보면 제품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10%씩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그렇네요. 10%가 너무 작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일단 제가 그냥 두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업무 관리가 있죠. 업무 관리의 판매 관리입니다. 그럼 제가 카피해 보면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뭐 구조만 제가 잡는 거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뭐였죠? 이게 판매 관리죠. 판매 관리.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 삭제하고요. 이걸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업무 관리도 만들어졌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업무 관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촬영해 올리는 대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제 이제 의지입니다. 그리고 업무 관리되고, 세 번째가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통합 업로드죠. 데이터 통합 업로드. 그럼 이걸 똑같이 하나 두면 여기가 이제 여기 업로드가 되겠죠. 이것도 제가 영상을, 여기 사실은 다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환율 스크래핑 있죠.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4번.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환율 스크래핑 아래 봐야 되는군요. 여기가 외부 데이터죠.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모양은 뭡니까? 매출 분석, 원가 분석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두 개짜리 있었죠. 여기가 아니고 이 두 개짜리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하면 이번이 몇 번이었죠? 6점 분석해서 이것은 매출 분석. 이것은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넣는 것이고요. 향후에 필요한 순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매출 원가 됐죠. 원가 분석 됐고요. 코드 관리. 코드 관리는 한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개짜리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통합 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데, 통합 코드를 만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에는 사실은 조금 어긋납니다.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제 갭인데, 어떻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국내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리프레시 해보면 이제 떴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줄여볼까요? 오, 됐네.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이제 10%씩 했으니까 맞는 것 같고요. 이 아래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 부분, 사용자 관리 세션 MVT 이렇게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HTML만 만드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div 태그를 하나 가져오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할 것을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 이걸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그래서 이것은 이게 되겠죠. 되면 만들어졌고요.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를 조금 띄워야겠네요. 요 위를.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거 있죠. 이것을 가져와서 넣으면 하이트가 좀 떨어지겠죠. 물론 뭐 패딩이나 마진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개가 더 있었죠.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아니고 세션과 MVT, VTM 있었죠. 요건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세션, 이 부분이 세션이 되겠죠. 여기가 세션. 사실은 세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제가 MVT를 설명드리는데, MVT가 많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TVM 이렇게 역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익숙해지지 않은데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완벽하게 똑같이 이것과 만들어졌죠. 요 화면과. 물론 요 H는 차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통합 코드를 제가 다음 시간에 올리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파란색을 만드는데 그것은 제가 혹시 다음 시간에 올릴 때 제가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통합 코드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샵 해서 약간 파란색 계통을 줘보시죠. AACC 이렇게 좀 파란, 약간 이제 파란색 계통으로 옅은 파란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더는 이렇게입니다. 솔리드, 이것은 연결된 선이죠. 그 다음에 1픽셀 주고요. 이렇게 이제 색깔을 약간 좀 전에 썼던 분홍색을 쓰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통합 코드를 제가 이제 만들어 올리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여드린 이 부분은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통합 코드 부분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혹시 중요한 본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순서를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요청이 들어온 것은 통합 코드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관리, 그리고 MVT 쪽에 좀 익숙해지도록 조근조근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고요. 사용자 관리, 이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회원가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인트라넷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사용자를 만들어주죠. 아이디까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제가 개발 표준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개발 표준에 이어서 지금은 제가 화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나 ERD 같은 것들도 제가 이제 어제부터 데이터베이스 세션을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이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도 여러 개의 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키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GraphQL 쪽은 하나 올렸죠. 장고 GraphQL인 그래핀 장고 모듈 쓰는 것은 제가 거의 완료 수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순서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사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리스키한 게 사용자는 적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보편적으로 깊이 있는 코딩의 표준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고요. 어떻든 보시는 분들은 좀 조근조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여다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